안녕하십니까. 미주알고주알TV 인백스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2025년 5월 9일 금요일 시장 상황과 함께 우리 투자자분들이 꼭 아셔야 할 내용들 가지고 왔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영국의 무역협상 타결 소식하고 중국과의 대화 기대감이라는 두 가지 훈풍에 힘입어 활짝 웃었습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점들을 주목하고 또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여느 때처럼 인백스가 깊이 있게 그리고 알기 쉽게 시장을 해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시원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가 0.62% 상승했고요. 나스닥 역시 1.1% 상승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반등이 인상적인 하루였습니다. S&P 500 지수도 0.6% 상승하며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국제시장을 보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37%에 끝났고요. 이는 시장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일부 회복했다는 신호로도 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1불 84달러 상승 마감했습니다. 여전히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 가격은요, 온스당 3,296불, 무려 84불이나 급등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주요 뉴스 분석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여전한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건지 면밀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영국과의 무역 합의 및 중국과의 대화 가능성이 시장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단기적인 상승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진 더 큰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시장을 뜨겁게 달군 미-영 무역 합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영국과 새로운 무역 협상의 기본 골격에 합의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과 적대국 모두에게 관세를 부과한 이후 첫 번째 타결된 국가별 협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미국이 영국산 철강하고 자동차에 부과했던 관세를 일부 철회하고 그 대가로 영국은 보잉 항공기를 구매하며 미국 농산물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확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영국 상품은 여전히 미국이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10%의 보편적 관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영국산 철강하고 알루미늄은 25% 관세에서 면제되고 자동차 관세는 첫 10만 대에 한해서만 25%에서 10%로 인하해 줄 거다,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4월 해방의 날 관세를 발표한 이후에 첫 번째 구체적인 협상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 소식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고 주가가 상승을 했죠. 이 뉴스를 단순히 미국과 영국 간의 문제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무역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시장이 환호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극단적으로 치닫던 관세 전쟁이 대화와 타협의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는 미중 고위급 회담에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겠다 하는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살아난 것이죠.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의 그렉 입이라는 칼럼니스트가 지적했듯이 이번 합의는 영국 입장에서 보면요, 결코 좋은 딜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영국 수출품에 대한 10% 기본 관세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실상 미국의 10% 보편 관세가 새로운 기준선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도 이 10% 기본적인 관세가 계속 지켜질지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잉은 이번 계약으로 항공기 판매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주가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보잉 주가는 어제 3.3%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보호무역 기조는 여전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미영 합의를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일단 강하게 압박하고 공포감을 조성한 뒤에 약간의 당근을 제시하며 실리를 챙기는 그런 방식이죠. 이런 스타일은 다른 나라의 협상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번 합의가 상당히 급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성과에 대해서 얼마나 조급하게 느끼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고요. 지지율 회복과 경제 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참 열심히 고민한다 하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미영 협상보다도 미중 협상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큰 메인 카드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어떤 산업이 수혜를 받고 어떤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지를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항상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위험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금도 좀 마련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미영이 이렇게 합의했다고 그래서 야 이제 다 됐다 하셔서 흥분해서 추격 매수할 때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차분히 시장의 방향성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수입업체들은 주문을 취소하거나 동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 공장들은요, 생산 라인을 멈추고 직원을 해고하는 등 막 극심한 혼란 속에 빠져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TV 쇼핑몰이죠. QVC라는 채널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7월에 크리스마스라는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걸 위해서 제품을 수입하려고 그러는데 다 막혔다고 하네요. 그래서 장난감, 가구, 신발 이런 중국산 소비재 공급망이 완전히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 광둥성에 있는 장난감 공장의 사장은요, 미국과 중국 간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파산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놨다고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미국 수입업체들이 중국 외 다른 나라의 공급처를 찾으려고 막 이렇게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는데 사실은 중국 외에서 생산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생산이 되더라도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가지고 이런 거를 수입해다가 팔 수가 없다고 하네요. 미국은 작년도에 중국으로부터 4,390억 달러의 상품을 수입했다고 합니다. 특히 장난감하고 게임 음료는요 74%나 중국에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장식품은 무려 87%나 중국에서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관세율이 145%까지 올라가 있으니 아마존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도 중국산 제품 주문을 취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참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게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 보면 현대 진해형인 미중 무역 전쟁의 살벌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숫자와 정책 발표로만 접하던 관세 전쟁이 실제 기업과 노동자들한테는 와 이런 영향까지 미치고 있는구나. 그래서 그 처절함까지 느껴지고 있는데요. 특히 연말 쇼핑 시즌과 신학기 준비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 내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되고 또 인플레이션도 재발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연준의 금리 정책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산 소비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미국 유통업체죠. 월마트나 타겟 같은 곳들뿐만 아니라 완구업체, 가구업체들이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미국 소비자들은 특정 제품의 품귀 형상이나 가격 인상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업들의 2분기, 3분기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반영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글로벌 공급망의 탈중국화가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생산기지 다변화 혹은 핵심 부품 내재화 등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더욱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새로운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과거에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할 때마다요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났었죠.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요. 기업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를 꺼리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자국 사업을 보호하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요 글로벌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고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한번 아주 자세하게 잘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정책 변화 가능성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소득 25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대해서 최고 소득세율을 현행 37%에서 39.6%로 다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는 불과 15일 전에요.
백만장자세 도입 가능성을 일축했던 것과는 아주 상반된 움직임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공화당이 추진 중인 감세안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민주당의 부자 감세 비판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카드로 해석이 되는데, 참 이게 트럼프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하는 게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유동적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또한 이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부담감이 공화당 내부에서도 상당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실제로 고소득층 증세가 이루어진다고 치면 이는 시장의 투자 심리에 미묘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즉 증세 자체가 시장에 부정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노력으로 해석되게 되면은 좋은 쪽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안까지 통과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아마 주식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뉴스인데요. 세계 최초 미국인 교황이 탄생했다는 소식이죠. 미국 시카고 출신인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입니다.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이 돼서요. 레오 14세로 즉위를 했습니다. 이는 카톨릭 교회 2000년 역사상 최초의 미국인 교황이라고 합니다. 신임 교황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고 하는데,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의 포용적 정신을 계승하고 주 교회와 평신도와의 대화를 통한 교회의 주요 현안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황 선출이 주식시장에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시겠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성은 물론 적습니다만 세계 14억 카톨릭 신자들의 영도적 영적 지도자가 미국인이라는 점, 그리고 그가 가진 가치관과 메시지는 지정학적, 사회적 분위기에 미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신임 교황이 이민 문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 환경 문제 등에 대해 어떤 목소리를 내냐에 따라서 관련 정책이나 관련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미국인 교황의 선출이 세계 권력의 중심축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업들 뉴스 보겠습니다. 먼저 토요타입니다. 분기 실적 악화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에 이익 감소를 전망했습니다. 이게 관세하고 원자재 비용 상승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미국 관세로 인한 타격이 12억 5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기업 실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특히 토요타가 관세 인상분을 당장 판매 가격에 전가하지 않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당분간 수익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의 강점을 가진 토요타, 근데 전동화와 그다음에 관세 장벽이라는 이중고를 어떻게 극복할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인베이스입니다. 세계 최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옵션 거래 플랫폼이죠. 대리빗을 약 29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보면요,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으면서 코인베이스가 파생상품 시장을 공격적인 확장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 기대감도 한몫을 하고 있겠죠. 다만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히 크다는 점, 그리고 규제가 불확실하다는 점, 이거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인수가 코인베이스의 장기 성장 동력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리스크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라마운트 소식입니다. 스트리밍 부분은 성장했지만 작년 슈퍼볼 중계 효과가 사라지면서 전체 매출은 감소했다고 하네요. 현재 스카이댄스 미디어와의 합병을 추진 중인데요. 제 생각에는 미디어 공룡들의 스트리밍 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구독자 수 증가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수익성 확보와 컨텐츠 투자 부담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라마운트의 운명은 아마 결국 합병 결과에 따라서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 산업의 지각 변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업 뉴스는 중국 최대 반도체 업체죠. SMIC입니다.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서 선주문 증가에 따라서 분기 순이익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반도체 산업이 자국 시장과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성숙공정 중심의 SMIC는요,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무역 전쟁의 향방과 그 파급 효과입니다. 미영 간의 합의는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중 협상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설정 관계에서 시장은 또다시 크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렉 입 칼럼니스트의 지적처럼 미국의 10% 보편 관세가 뉴 노멀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책의 불확실성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세금 정책 변화 가능성 그리고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고민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기에 각국 중앙은행들의 엇갈린 행보까지 더해진다면 안개 속 장세는 당분간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거시적인 변화 속에서 살아남고 성장하는 기업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세 장벽을 넘어서는 기술력, 다변화된 공급망, 그리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리더십을 갖춘 기업만이 이 험난한 파고를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서는 결국은 키워드는 기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급한 마음은 금물입니다. 단기적인 시장 등락에 일희일비 하시기보다는요, 긴 호흡으로 시장의 큰 흐름을 읽으셔야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처럼 분산 투자와 위험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술 혁신이라는 테마 속에서 어떤 기업들이 미래를 주도할지 찾아보는 노력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항상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기회를 포착하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외롭고 어려운 투자와 결정의 순간마다 저 인백스와 미주알 고주알 TV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주말 푹 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하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